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 ITQ 한글 기출문제에 있는 답안 파일을 가지고 자주 틀리는 부분, 그리고 실수하기 좋은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답안을 내가 잘 작성했는지 한 번 더 시험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일단 한글 과목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파일을 보내주신 거를 보면 한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다들 뭐 30분에서 뭐 40분 안쪽으로 다 한글 문서들은 이제 작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남은 시간 동안 그래도 내가 잘 작성한 파일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확인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안 전송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저장도 하고 전송하는 부분에 대한 여유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1번 문제부터 좀 살펴보면 1번 문항에서는 내가 잘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좌측편과 우측편에 있는 음절 끝이 어떻게 보이는지, 답안 파일과 동일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양쪽 끝에 있는 글씨들이 잘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 문단보호가 한 번 치고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라는 문단으로 들어가는데, 요 사이가 문단 아래 간격이라는 걸로 공백을 주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한 번 더 엔터를 쳐서 더 넓은 간격으로 띄우지 않도록 그 부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항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을 살펴보면 2번 문항은 표와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2번 슬라이드가 아니고 2번 문제에서는 표의 우측 상단에 우리가 이제 캡션이 들어가죠. 그리고 캡션이 잘 들어갔는지는 표의 좌측편에서 클릭을 딱 해봤을 때 표와 캡션이 한꺼번에 블럭이 잡히는지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통은 표 안에 있는 글꼴은 잘 바꿔요. 이제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8회 문제인데 굴림의 1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글꼴을 이제 변경하는 건 되는데, 캡션에 대한 글꼴을 보통 많이 빠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캡션 글자도 굴림이면 굴림의 10포인트로 표 안에 들어가는 글씨하고 똑같은 글꼴과 크기의 서식을 맞춰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표 조건에 보면은 텍스트,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라라고 문항에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의 숫자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만 오른쪽 정렬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평균 부분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비워져 있죠. 시험지에 출력 형태에 보면 비워져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을 하고 평균이나 또는 합계가 계산식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합계나 평균에 대한 부분도 이쪽에 숫자에서 숫자가 생성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같이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평균을 제가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블록 계산식, 블록 평균으로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만약에 빠뜨리고 가운데 정렬인 채로 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다시 우측 정렬을 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2번 문제 표에서는 캡션의 글꼴과 평균이나 합으로 우리 표의 계산식을 통해서 구했던 이 숫자들이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래프 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보면 조금 진짜 크게 하고 할 걸 그랬네요. 자, 그 그래프 쪽에 이렇게 가서 봤을 때는
문항에 보면은 제목 글꼴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 이외의 모든 글꼴들은 뭐 도둠의 10의 보통으로 하세요 뭐 이렇게 미션들이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자 우리가 여기를 X축, 가로 항목축이라고 부르고 Y축은 갑축, 세로축이라고 부르는데 Y축의 제목 잘 바꿔요 글꼴. 근데 이 제목을 바꾸면 Y축에 있는 것도 바꿨다고 약간 오해할 수 있나 봐요. Y축에 있는 이 숫자 부분들도 더블 클릭을 해서 축 이름표 모양의 글자에 가서 이걸 함초롬 도둠이 아니고 도둠이라는 문항에서 제시하는 도둠의 10의 보통으로 바꿔주시는 거고요. 여기 축 이름표 있는 부분도 가서 보면 축 제목이라고 이렇게 뜨고요. 이 부분은 축 이름표라고 떠요. 그래서 영역이 다르죠. 여긴 축의 제목, Y축의 제목, 그다음 여기는 축에 있는 이름, 축 이름표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있는 글꼴들 많이 빠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포인트 가서도 또 차트 부분에서 글꼴 많이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의 글꼴 서식이랑 여러 가지 서식을 변경하고 제목 이외의 글꼴들을 모두 다 변경을 한다면 좀 일일이 바꿔줘야 되니까 귀찮은 부분은 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 영역의 전체 글꼴을 다 한꺼번에 바꾸고 제목에 대한 서식을 그 뒤쪽에서 이렇게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나 절차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제목 글꼴과 제목 이외의 글꼴들은 어떻게 나뉘는지 차트 부분이 나왔을 때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대체로 뭐 너무 다들 잘 작성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3번 문항 같은 경우엔 3번 적고 작은 1번이라고 문제번호 적고 2번도 문제번호라고 적어요. 이건 그냥 바로 본문에다가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실제로 수식 부분은 우리가 입력에 수식이라는 걸 눌러서 수식 입력기로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문항 번호 옆에 이렇게 수식 편집기로 입력한 수식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클릭해보면 도형이 선택된 것처럼 개체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도 2번 문제 번호 바로 뒤에 바로 수식 입력기로 입력한 수식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G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텍스트로 이제 잘못 적어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이제 문항 번호 이외에는 수식 편집기에 들어가서 수식 편집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다 여기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로 적을 수 있는 것들도 수식 편집기에서 적고 키보드로 해결이 되지 않는 기호들은 수식 편집기에 있는 기호들을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식 입력기 편집을 하고 싶을 때는 다시 더블 클릭해서 해당하는 이 창을 펼쳐서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에 가서 보면 4번 문항에서는 보통 이제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너무 다 잘 작성을 하고요. 여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아마 조건에 보면요. 이 번호가 들어가는 상자 뒤에 이 직사각형 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상자 미션을 보면은 뭐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 해주시고 면색을 서로 다른 임의의 색으로 하세요라고 조건식에 이렇게 쭉 적혀져 있을 건데 말 그대로 임의의 색상으로 서로 다른 색상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지는 출력 형태가 흑백으로 나오지만 이미 미션에서 도형의 면색은 서로 다른 임의의 색을 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뒤쪽에 뒤쪽에 번호하고 같이 나오는 뒤쪽 버튼 도형들에는 색상을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배점이 높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또 많이 빠뜨리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요. 여기 지금 제일 위쪽 상단 제목에 우리가 덧글을 넣어서 제목을 적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줄 적고 바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한 줄 적고 바로 바꾸지 않고 아마 쭉 다 어느 정도는 적으시고 다시 위쪽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변경을 할 텐데, 여기 지금 건강한 식탁이라고 하는 문단 아래쪽에 지속 가능한 농식품 기반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문단을 하나 띄워줘야 하거든요. 자, 근데 그때는 여기 지속 가능한 이 부분에서 엔터를 쳐서 이렇게 한 줄을 띄우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약에 못 띄운 채로 문서 작성이 시작이 됐다면 건강한 식탁이라고 하는 탁이라는 글씨 뒤에서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위쪽에 있는 서식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 숫자 1번. 자, 또는 여기서 우리 여기 스타일 주는 부분 있죠. 스타일 부분에 가서 바탕글이라고 한번 덮어쓰 해주시면 기본 서식으로 띄워진 한 문단이 띄워지게 될 거예요. 이 부분 좀 많이 안 띄우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는 그림 부분 한번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인장 사진 이렇게 잘 갖다 놔요. 어울림으로 이제 잘 작성을 하셨고 왼쪽 여백도 다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들고 옆으로 가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 여기 우측에 11mm 여백 준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여백 준 부분이 있는데 그 여백을 벗어나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 크기나 크기 고정, 어울림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위치 부분에서 가로도 쪽으로 바꿔주고 세로도 쪽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야지 한쪽 안으로 들어와요. 제가 지금 그림을 아무리 오른쪽으로 밀으려고 해도요. 지금 여백 바깥으로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림 좌측편에 있는 이 음절 끝에 글씨들은 따로 맞추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림을 갑자기 뭐 여기 갖다 놓거나 아래쪽에 갖다 놓는다거나 출력 형태와 다른 위치에 대한 부분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감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우측 상단일 거고 우측 하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출력 형태가 보이는 곳에다가 그림을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림을 삽입하실 때 우리가 입력의 그림이라고 하죠. 이제 그림을 불러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파일에 불러오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파일에 불러오기는 HWP로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겠다라는 거지, 그림을 불러오겠다라는 거는 입력의 그림에 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입력의 그림은 라이브러리 문서에 가면 ITQ라는 폴더가 있죠. 시험장에 가면 자동으로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ITQ 폴더에 가면 ITQ 폴더에는 우리가 작성한 답안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고, 우린 지금 그림 넣기 하러 들어왔잖아요. 그림은 픽처 폴더에 가서 이제 필요한 그림이 있겠죠. 필요한 그림을 클릭을 하고 넣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서의 포함이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안 되어 있다면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서의 포함으로 넣기를 해야 이렇게 지금 뭔가 내가 작성할 때는 저 문서의 포함을 체크를 안 해도요. 내 파일에서는 보여요. 내 컴퓨터에서는. 왜냐하면 내 컴퓨터에 ITQ 픽처 폴더에 있는 경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걸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문서에 포함을 하지 않고 보냈을 때는 다른 사람은 이 그림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기 메뉴에 갔을 때 그림에 또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그림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넣었는데 자꾸 그림에 이렇게 X 표시가 뜬다. 그럼 그림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보기 메뉴에 가서 그림을 체크를 안 해뒀기 때문에 실제로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그림을 체크해준다라는 것도, 이거는 이제 시험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이죠. 보기에 갔을 때
위쪽 윤곽과 그리고 그림이라는 부분, 이 부분 체크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폭맞춤 또는 쪽맞춤으로 보는 화면 비율 조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우리 그 문단 번호 기능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문단 번호 기능 있는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봤을 때 줄 간격이 180%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도 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용을 적거나 뭔가 병합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행의 높이라든지 열넓이 같은 것들에 많이 신경을 못 쓸 때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문서에 보면 문서에 커서 가져다 놓고 위쪽 눈금선을 보면 여백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보이는 눈금선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제가 오른쪽 있는 여백 있는 부분 클릭을 해봤더니 우리 지금 만들어져 있는 파일 어때요? 여백 바깥으로 우측편에 가로 사이즈 넘어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한번 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컨트롤 키 눌러서 조금 더 이렇게 안쪽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너비를 조정하다 보면 행 높이가 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 부분만 좀 뭔가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 다 잡으셔도 되고 한 군데 열만 뭐 잡으셔도 되고요. 컨트롤 키 가지고 쭉 제가 다 같이 줄였다가 컨트롤 키와 위쪽 화살표 눌러서 줄였다가 이렇게 밑으로 다 같이 조금 더 같은 높이로 이렇게 늘려주는 작업들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쪽번호를 넣죠. 쪽번호를 넣고 세번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쪽번호하고 세번호로 시작을 했는데 위에 가만히 가서 봤더니 2페이지에도 쪽번호가 갑자기 생겼고 1페이지에도 만약에 쪽번호가 갑자기 생겼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작성을 했는데 자, 그럼 그때는요. 1페이지에도 생겼고 2페이지에도 생겼으니까 1페이지 먼저 1페이지 문단에 있는 부분에 본문 커서 가져다 놓고요. 쪽이라는 메뉴에 가면 여기 현재 쪽만 감추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클릭을 했을 때 잘못 나와 있는 쪽 번호를 감추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쪽 번호에 체크하고 설정해주면 1페이지에 있는 쪽 번호는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2페이지에도 만약에 여기에 잘못해서 쪽 번호가 나왔다. 그럼 2페이지에도 커서를 가져다가 두고 쪽 리본 메뉴에 가서 현재 쪽만 감추기 눌러서요. 여기서도 쪽 번호를 체크를 해서 감추겠다 하고 설정을 해주시는데 이 두 가지 작업을 번거롭게 안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새 종이를 하나 열어볼게요. 자, 시험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비어있는 파일이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컨트롤 S나 Alt S를 눌러서 저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저장은 내 수음번호 8자리 빼기 우리 본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예요? ITQ라는 폴더예요. 문서에 ITQ라는 폴더에다가 수음번호 8자리 빼기 이름을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가 우리가 여백을 바꿔주는 부분들이죠. 10, 10, 11, 11, 10, 10이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문항 번호를 첫 번째 페이지에 1번, 2번을 미리 작성을 하고 3페이지에만 표시되어야 하는 쪽 번호가 1페이지, 2페이지에 나오지 않게 하려면 여기서 Alt Shift 키요. 주의하셔야 돼요. 컨트롤 Shift 키 아니에요. Alt Shift 키를 눌러서 반드시 Alt Shift 엔터. 자, 그 다음에 3번, 4번도 엔터를 쭉 조금 길게 해주고 Alt Shift 엔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문서 작성 능력 평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페이지에서 입력에 죄송해요. 쪽에 가서 하는 거죠. 쪽에 가서 쪽 번호 매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다가 나는 ABC의 모양으로
줄표는 넣지 않고 그냥 넣겠다라고 해서 넣기를 딱 하면 여기 3페이지에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왜냐하면 2페이지와 1페이지에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나 혹시 실수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도 쪽번호 넣기 전에는 그냥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넘겨주는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엉뚱하게 쪽번호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글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이 보니까 뭐 한 평균적으로 10분 정도는 남는 것 같아요. 10분 정도 남기 때문에 1번부터 문서 작성 능력 평가까지 천천히 꼼꼼히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항상 어때요? 저장 잘 해서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우측 상단에 제가 항상 시험 치면 답안 전송 프로그램 띄워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수시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만 주의하신다면 한글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착하게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 파일도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꼭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지금 한 17명, 8명의 친구들은 매일 하나씩 꼬박꼬박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신이 조금 늦는 친구들도 있고 바로 해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최대한 뭐 많이 늦어지지 않게끔 회신해서 첨삭하고 있으니까 잘 작성을 해서 시험 전날까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그 ITQ 파워포인트를 똑같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리뷰 보면서 자주 틀리는 부분,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